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세계 소비 붕괴, 산업 대공황 시작이라는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는 더 이상 경제 위기가 오냐 안 오냐 이걸로 씨름할 때가 아닙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얼마나 이 경제 침체가 오래 갈 것이냐 이걸 우리끼리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최근에 국제통화기금에서 올 세계 경제 성장률 3.3에서 2.8%로 낮춘다. 한국도 2에서 1%로 낮춘다. 이런 소식이 들렸죠. 관세 리스크에 대한 후폭풍이 시작이 됐고 특히 수출 중심인 한국이 직접적 타격을 받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많이 침체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IMF가 요번에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낮췄다. 2.8%로. 그러면은 연도별로 어느 정도로 낮췄었는지를 보면 우리가 힌트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게 되면 2020년에는 이제 코로나 쇼크 때문에 3.1%를 전망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때 경제가 많이 이제 돈 풀어서 성장을 하면서 전망치가 전반적으로 높아졌었다가 2022년 정도 들어서부터는 3에서 2%대 정도로 이제 딱 평균화가 됐었어요. 즉 2021년까지 엄청나게 성장 전망이 좋다가 쭉 낮아지고 있다가 2025년에는 3.3에서 2.8로 이렇게 낮아진 상황인데 2.8이면은 그래도 경제가 막 망가진다 싶을 정도로 심각하게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이게 만약에 2%대에서 1, 0, 그다음에 마이너스대로 꺾인다라고 하면은 이미 그때는 주가도 붕괴됐고 부동산도 망가지고 세계 경제가 이미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미리 앞서서 좀 이제 선행하는 이런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 국가가 어디냐면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전 세계 GDP 순위에서 거의 뭐 탑10 안에 드는 국가예요. GDP 전 세계 3, 4위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근데 GDP 세계 4위 정도로 이제 나타나 있고 알려져 있는데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GDP 탑10 안에 드는 국가들을 보게 되면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11%, 중국 14%, 뭐 영국이나 인도는 20%대,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유럽 국가들도 30%대인데 독일만 47%대예요. 즉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기계, 전자기기 이런 경기 민감 종목들의 위주로 수출이 강국이거든요. 즉 전 세계 경제가 좋을 때는 독일이 잘 먹고 잘 살고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는 독일도 힘들다라는 거겠죠. 제조업 강국입니다. 즉 경제가 어려워지면 바로 티가 나는 국가예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 수출이 악화될 때가 언제냐면, 그러니까 즉 독일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때가 언제냐면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질 때 독일이 먼저 힘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 독일은 수출로 먹고 사니까. 특히 한국보다도 수출 의존도가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도가 높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독일에 비해서는 이게 잽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새 독일 경제 어떤 상황이냐? 독일 경제 성장 전망 0%로 하향, 트럼프 관세 영향. 독일 재무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0.3에서 마이너스 0.2%로 하향 조정했다. IMF 같은 경우도 독일의 경제 성장률을 0%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써 독일 경제는 2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게 됐고 이번 연도까지 다 실제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3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실제 경제 침체가 시작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올해까지 이제 했을 때 3년 연속 0% 이하 성장을 기록하면서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기 직전인데, 그렇다라는 거는 결국 독일이 경제가 무너졌다라는 거는 전 세계도 무너질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왜냐?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지금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독일 자동차 산업 휘청, 팬데믹 이후에 최악의 판매 부진, 코로나 쇼크 때 이후로 이렇게나 안 좋은 적이 없었는데, 특히 이제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이 150만 대 정도 생산하던 양을 75만 대, 즉 반토막으로 줄이겠대요. 생산량을 절반이나 줄인다라는 건요, 여러분들. 공장이 10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5개는 일단 문을 닫고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도 반으로 줄 거고, 그럼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타격, 독일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어마어마하겠죠. 즉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다가오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드니까 독일 제품들이 전 세계에서 안 팔리기 시작하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제조업 강국이다 보니까 하이테크놀로지 기반의 물건들을 만들고 팔아요. 그러니까 고가 제품들을 잘 만드는 벤츠, BMW 뭐 이런 것들을, 아우디, 뭐 폭스바겐 이런 것들의 산지인 독일의 고가 제품 수요가 급감을 하게 되고, 하이테크 기반 기업인 독일이 경제 위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뭐 물론 벤츠는 이제 중국 쪽에 팔렸다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명차나 이런 것도 웬만한 것들을 다 독일에서 만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주로 고가 제품의 고효율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곳이었는데 여기가 힘들다라는 건 어떻다는 거다.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져 가고 있다라는 거다. 한국도 보면은 중고장터나 중고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는 안 들리지만 마켓컬리나 아니면은 패션 플랫폼, 명품 플랫폼들이 지금 파산되고 있고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뉴스들이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더 이상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돈을 안 쓰기 때문에.
한국 경제 3분기만에 또 뒷걸음, 1분기 경제 성장률 0.2% 충격. 즉 한국 경제만 어려운 게 아니라 수출 중심 국가들은 다 힘들다고 봐야 돼요. 거시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 경제에만 포커스온을 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쭉 멀리 봤을 때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지만 더 올바른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수출 중심 국가들은 다 힘들다 웬만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전 세계 경제는 가장 지금 튼튼한 데가 미국이고, 미국마저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전 세계가 본격적으로 무너질 거거든요. 미국 무너지면 끝난다라는 거겠죠. 근데 지금 미국 경제도 심상치 않습니다. 자,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AB자산운용이라는 회사의 리포트를 보게 되면 2023년 평균 성장률 2.75%를 기록했던 실질 개인 소비가 24년 들어서 연간 1.9%로 감소를 했다. 2024년 하반기의 내용이기 때문에 2025년에는 관세 리스크로 더 압박이 크게 가해졌을 거고 더 꺾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 성장세가 꺾이기 시작했고, 아직까진 그럭저럭 버티고 있는데 이미 소비자 심리가 최악의 수준으로 꺾였어요.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펀드 매니저들도 볼 정도로 주가랑도 연관성이 깊고 되게 경제를 잘 나타내주는 이 심리 지표인데, 이 지표가 이렇게 심리가 꺾일 때 보면은 코로나 때나 2022년 하락장 때, 금융 위기 때, SNL 크라이시스, 즉 이제 미국 이제 저축 대부조합 사태, 그리고 이제 1980년대 오일 쇼크, 이런 때 아니면은 소비자 심리가 안 꺾여요. 근데 지금 집계 이래 최악의 소비자 심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70년 만에 최악이에요. 즉 현재 대공황이 다가오기 직전이다 내지는 임박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즉 대공황이라고 봐도 매우 넉넉하게 충분하다라는 거고, 소비자들은 지금 현재 공포에 떨고 있는 이런 수준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소비를 대표해서 상징하는 곳이 바로 월마트인데,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관세 인상에 대비해서 오히려 할인율을 확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제품 가격을 높여야 되거든요. 사실 관세 때문에. 근데 오히려 관세 때문에 가격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경제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더 싸게 팔아야지만 월마트가 생존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수요를 늘리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늘리기 위해서 할인을 오히려 2배로 늘리고 있다래요. 그러니까 월마트가 대규모 할인 공세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고, 소비가 침체되면 대규모 타격이 가는 곳이 바로 월마트나 이런 소비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격을 미리 대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내 소비가 어려워져 가고 있고 침체가 돼가고 있는 걸 기업들이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치폴레라는 기업에서 최근에 소비자 지출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체감하고 있고, 매출도 꺾이고 있고, 2020년 이후 즉 코로나 쇼크 이후 처음으로 매장 매출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 이제 치폴레라는 곳이 소비자 지출이 둔화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치폴레가 뭐야? 뭐 하는 회사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듣보잡 기업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점 매출 탑 10 안에 드는 회사입니다. 맥도날드, 스타벅스 유명하죠. 서브웨이, 도미노 피자 유명해요. 근데 치폴레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치폴레도 미국의 탑 10 안에 드는 이제 소비를 대표하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이거든요. 근데 트렌드나 기업 문화 때문에 뭐 치폴레가 개인적 문제 때문에 매출이 둔화되는 게 아니라 탑 10 안에 드는 소비자 체인 매출이 꺾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미국의 소비자 심리가 굉장히 빨리 악화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에서 탑 10 안에 드는 이런 패스트푸드 체인점에 지금 CEO들이나 회사 측에서 보는 경제 전망도 되게 궁금한데, 맥도날드는 저소득층 고객의 이탈을 언급하고 있다. 왜냐?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랑 중산층, 서민층이에요. 사실은 지금 상위 0.1%,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경제 위기를 체감을 전혀 못합니다. 지금은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더 작은 메뉴나 할인 메뉴를 선호하고 있다고 하고, 스타벅스는 2025년 1월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해서 중국 소비 둔화, 미국 내 출근율 정체료나 아침 매출 약세 등을 우려해서 스타벅스도 지금 실적이 악화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식자재 비용 증가와 인플레이션 우려를 하고 있다. 타코벨 같은 경우도 매장의 성장률을 둔화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를 언급하고 있고, 웬디스 패스트푸드 시장 경쟁 심화, 광고비 부담 증가를 이제 언급하고 있다. 왜냐? 지금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소비자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더더욱 경쟁이 심화되는 겁니다. 던킨도 인플레이션, 식자재 단가 상승.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업하는 이제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물가 상승이랑 식자재 단가 이런 이제 물가의 상승을 되게 우려를 많이 하는데 외국도 똑같다라는 거죠. 미국도. 버거킹 소비자 지출도나 매출 성장률 하향 조정 발표. 서브웨이 가격에 민감한 고객층의 변화 때문에 성장세 둔화. 도미노 피자 배달 주문수 감소 비용 상승. 치폴레 예측 불확실성 여전하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미국장 안 무너진다. 미국은 절대 안 무너진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불편한 진실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장에 이제 기대감을 갖고 아직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2000년대 이후로 금과 주식의 성과를 보게 되면 미국 S&P 500 주가 지수는 259%가 올랐어요. 최근까지. 근데 25년 동안 금은 무려 10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주식 하락 비교 전으로 해봐도 주식 하락 전의 고점으로 비교해봐도 300% 조금 넘는데 금의 3분의 1 정도의 성과도 못 미치는 거예요. 즉 결국 지나고 보면 주가 지수에 투자를 하느니 차라리 금에 투자를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뭔가 이 주식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 고문들 같은 거에 너무 여러분들이 매체에서 속지는 않으셨나요?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개별 종목이나 뭐 이런 걸로 큰 수익을 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커뮤니티에 나타나셨는데 사실 그거는 다 1%. 진짜 투자 100명 했으면 그 중에 한 명 잘 된 케이스만 보고서 미국 주식 요새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사실은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테슬라의 순이익을 보게 되면은 테슬라가 주가가 잘 올라갈 때 순이익은 많이 늘었는데 1년 동안 최근에 테슬라 순이익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성장주기 때문에 고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 회사였어요. 근데 테슬라가 지금 순이익이 이렇게 꺾인다라는 건 성장이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거고 성장이 없는 성장주는 뭡니까? 단팥 없는 단팥빵이 됐다라는 거예요. 단팥 없는 붕어빵이 된 건데 그럼 테슬라에 더 이상 투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메리트가 떨어지니까 테슬라 주가가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었다라는 거예요. 경제 위기가 터지면 테슬라랑 성장하는 회사 성장주들이 성장을 더 이상 못할 텐데 그렇게 되면 주가 밸류에이션 얼마나 많이 떨어질까? 팔란티아, 아이온큐 이런 이제 회사들 어떻게 될까? 이게 조금 이제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가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전자산 보유량을 많이 늘려나가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결국 답은 엔화, 달러, 스위스프랑 요 세 가지 화폐가 여러분들한테 안전한 이런 이제 안전자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펀드 매니저나 기관 투자자들이 동시에 다 인정하는 이런 외화이자 안전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산을 늘려나가실 걸 저는 이제 권장을 드리고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면 이런 경제 위기들을 같이 추적해 나가면서 함께 위기를 타파해서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제가 이제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